네, 반갑습니다. 부영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의 장원도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릴 내용은 연안 빅데이터 분석과 AI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어, 전체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보통은 데이터 분석하면은 이제 코딩을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코딩은 어느 정도 파이썬이라든지 뭐 C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하셔야 이제 코드 적어도 R 정도는 하셔야 이제 코드 뭐 데이터 분석 등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노코드 분석, 이제 노코드 데이터 분석 툴들이 조금 나와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오렌지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 시간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또 한 시간을 저희 학생이 또 실제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제 채팅창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제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계셔가지고 목소리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총 3일에 걸쳐서 이런 강의 일정을 잡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이제 코딩 없이 해보는 빅데이터 분석. 그래서 정말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리고 코딩을 하나도 못해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그러면 약간 조금 어드밴스드하게 코드를 써서, 코딩을 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툴을 써서, 프로그래밍 언어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 22일에는 저희가 작년에 개발한 이 연한 침식 예측 라이브러리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가장 쉽고요. 여기서 오늘 이렇게 다 하시고 나면 내일은 조금 이제 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코딩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이제 내일 강의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내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만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한 빅데이터 플랫폼과는 약간 또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제 연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공모전을 9월 3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모전에 오늘 배우신 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어, 한번 공모를 해보시면 이제 제출해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데이터를 여러분 먼저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구글에서 오렌지 또는 오렌지 3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주시면 이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웹사이트가 열립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오렌지 버튼 누르셔가지고 요거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 간단하게 한번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오렌지라고 하셔도 되고요. 오렌지 3이라고 하셔도 돼요. 오렌지라고 하면 오렌지 진짜 오렌지가 밑에 많이 나오는데 메뉴에 보시면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있어요. 여기 안 보이시는 경우에는 오렌지 3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밑에 다운로드 페이지가 바로 뜹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윈도우즈용 혹은 맥을 쓰시는 분은 맥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용량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요거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어, 네, 설치를 하시는 동안 또 계속 이제 다른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설치하실 때 약간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설치 경로를 이제 입력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그 설치 경로에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보통은 영어로 이제 다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한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실행이 나중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다 된 다음에는 애드온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계속 제가 일단 수업을 좀 진행한 다음에 중간에 브레이크를 잠깐 할 텐데요. 이 브레이크를 하는 동안 요거를 설치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할 두 명의 강사 중에서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경대학교 컴퓨터 인공지능공학부 부교수고요. 그리고 패턴인식, 생체 신호 처리, 영상 처리 등을 전공했습니다. 예, 그 외에 경력과 연구 과제 등은 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많이 미화된 이미지가 있죠. 네, 이렇게 생성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에 한참 유행이라서 이제 네, 이제 오른쪽에 제 얼굴이 같이 뜨고 있고 이쪽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어색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여기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에 딥러닝 입문 책을 쓴 적이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오렌지를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오렌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책 원고를 어제 출판사에 넘겼어요. 그래서 아마 네, 다음 학기 정도에는 오렌지 관련해서도 책이 이제 한 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렌지와 노코딩. 자,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딩이란 무엇인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연어로 생각을 합니다. 자연어를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도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 일반적인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기계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하고는 많은 갭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어의 경우에는 뭐 01, 01, 01, 뭐 오른쪽에 있는 뭐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요 사이에는 큰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컴퓨터가 그래도 요거하고 좀 매칭이 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즉 뭐 파이썬 등등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로우 코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로우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마우스 조작 등을 통해서 상당수의 명령을 지시를 하므로 코드를 쓰기는 써야 되지만 코드를 타이핑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코드가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런 어, 어떤 마우스 조작 등으로 해결을 하고 세부 지시 사항만 이걸로 하자, 코드를 적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툴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물론 데이터 분석 툴은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상당 부분 움직이고 어떤 디자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네, 마우스 혹은 뭐 이미지 등으로 해결을 하고 이제 그런 인터액션, 사용자 간의 인터액션, 특정 마우스와 키보드 조작 아니면 그 나오는 캐릭터 간의 인터액션은 코드를 사용해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럼 노 코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노 코딩은 대부분의 명령을 이런 시각적 도구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거의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코드를 하나도 쓰지 않아도 대부분의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 코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딩과 노 코딩의 차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노 코드로 그러니까 코딩을 하지 않고 뭔가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툴들이 얼마나 있는가?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오렌지라고 하는 툴이고요. 이 오렌지 외에도 사실은 그 외의 툴들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AWS, 이제 아마존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이게 이제 AWS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제 데이터만 올리면 그 다음에 박스 플롯, 바플로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바로 이제 시각화해서 보일 수 있는 클릭하면 한 세 번, 네 번만 클릭하면 바로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은데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데 대부분 안 돼요. 그래서 자유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 대신에 쉽다. 예,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유료입니다. 물론 1년 정도는 무료로 이제 쓸 수 있는 프리 티어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유로라는 측면에서는 큰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엔비디아에서 나온 유니파이드 컴퓨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아바타 엔진, 엔비디아가 원래 이제 GPU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어떤 아바타를 이제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을,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엔비디아에서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뭐 맥도날드라든지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이런 어떤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그 키오스크에 우리가 터치해야 되는데, 그 어떨 때 보면 이제 이게 터치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 아바타가 나와서 음성인식을 자유롭게 하고 또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다 이해하고 또 응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오렌지 같은 경우는 무료고 공개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그래프 기반이에요. 그래프 기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에 보다 특화되어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렌지를 이제 다루기에 앞서서 그럼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떤 최소한의 사전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면 사실은 오렌지를 써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 학기에 한 학기 동안 학생들한테 한 거거든요. 일주일에 4시간씩 한 학기 15주를 이제 수업을 한 내용인데, 그거를 다 하면은 오늘 끝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핵심만 이제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강의 자료 등등은 나중에 요청해 주시면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상식,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 그런 데이터 상식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형 데이터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학번, 이름, 학과 이런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 보면은 이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딱 끄면 열이잖아요. 열은 데이터의 속성 혹은 변수 혹은 피처라고 이제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행을 체크를 했을 때 두 분이 지금 새로 들어오셔서 네, 수락을 했습니다. 자, 어떤 하나의 행을 체크를 했을 때 이 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하나의 사례 혹은 인스턴스 혹은 개체, 관측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집니다. 영어로 열은 칼럼, 행은 이제 로우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행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데이터셋이 구성이 됩니다. 정형 데이터가 있으면 정형 데이터 말고 비정형 데이터가 또 있거든요. 비정형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나타내기 어려운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미지 데이터, 사운드 데이터, 우리 목소리, 이런 데이터, 아니면 자연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이제 오렌지에서도 비정형 데이터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오렌지 같은 경우는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수 있기는 한데 정형 데이터에 보다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를 사용해서 이제 비정형 이미지 등을 인식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어, 일단 한번 돌려보는 정도지 그걸 가지고 뭔가 좀 심도 있게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어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자연어 처리까지는 되는데 이미지나 뭐 사운드 등등을 처리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에는 또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석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가 있어요. 범주형 데이터는 이제 여러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성별, 남자, 여자, 학과, 컴퓨터공학과, 뭐 일본어학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데이터. 자, 그 다음에 범주형 데이터 중에 성적도 있어요. 성적은 우리가 A, B, C, D, F 뭐 이렇게 나누면 몇 가지 종류로 우리 제한된 수의 카테고리로 결정이 되죠. 이것이 범주형 데이터고요. 이게 그런 것이 범주가 아니고 숫자로 나타난다. 그럼 수치형 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수치형 데이터에는 불연속일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연속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숫자로 0.3, 7.3 어떤 학점이라고 했을 때 학점이 A, B, C, D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3.5, 2.5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건 연속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뭐 나이, 출석 횟수 이런 것도 다 숫자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형 데이터. 날짜형 데이터는 어떤 뭐 생년월일을 다 붙여놓으면 날짜형 데이터고요. 이것을 따로따로 연도만 따로 본다. 그럼 이거를 범주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수치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월 데이터를 따로 본다. 이것도 범주로 볼 수도 있고 수치형 데이터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렌지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범주형으로 볼 것인가 혹은 수치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의 종류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어떤 데이터를 범주형으로 읽었다가 수치형으로 읽었다가 변환을 했다가 이런 작업들을 좀 이따가 할 텐데 그런 것들 수치형 데이터는 이런 거구나 범주형 데이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는 이름이라든지 학번 이렇게 어떤 텍스트로 나타내어지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 데이터를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를 약간의 전처리를 해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오렌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가지고요. 실제로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데이터를 우리가 전처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전처리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데이터, 이제 설치 다 되셨죠? 설치가 된 오렌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그 오렌지가 이제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이제 오렌지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아까 시작할 때 오렌지 설치하는 장면 이제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구글에서 오렌지 또는 오렌지 3을 검색을 하시고요.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려받으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일단 설치하실 때 설치 경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한글이 있는 경우에는 한글을 영어로 적당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C 드라이브 이런데 혹은 D 드라이브 이런 곳에 바로 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드온을 조금 이따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렌지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도 지금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왼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 데이터 트랜스폼 비주얼라이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위젯이 나타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의 위젯들이 이런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왼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밑에 지금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거예요. 에듀케이셔널이라든지 타임 시리즈라든지 이런 건 안 나올 텐데 조금 이따가 설치하는 방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제 붓꽃 데이터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기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위젯이 있어요. 왼쪽에 데이터 카테고리에 보면 여기 데이터셋 위젯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있는 하얀 화면, 이걸 우리가 캔버스라고 하거든요. 캔버스에다가 끌어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이라고 이렇게 하나 위젯이 올라와 있죠. 이 데이터셋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위젯을 설정하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셋에서 어떤 데이터셋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아이리스라고 있어요. 위쪽에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이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아이리스 네, 네, 데이터셋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데이터셋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끌어다가 데이터 테이블에 여기 점들이 있죠. 점들에 마우스를 누르시고 이렇게 당기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놓으시면, 마우스를 놓으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위젯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테이블 위젯은 네,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데이터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150개의 데이터 인스턴스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징이 여러 개가 쭉 있어요. 지금 특징이 4개가 있는데 지금 4개는 지금 붓꽃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데이터냐면 붓꽃을 채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있는 붓꽃들인데요.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붓꽃을 채집을 해요. 꽃을 따오는 거죠. 꽃을 따와서 자, 이 붓꽃의 꽃잎의 너비가 얼마냐, 그리고 길이가 얼마냐, 그리고 밑에 있는 꽃받침의 너비와 이제 길이가 얼마냐,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50개의 꽃잎을 따와서 150개의 꽃잎을 가지고 각각의 이 꽃잎의 길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꽃은 부채 붓꽃이야. 아니면은 아이리스 버지니카야. 아니면 아이리스 버지칼라야. 붓꽃의 종류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죠. 예, 요것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옵니다. 그래서 총 15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행을 보시면 얘는 어, 꽃받침의 길이가 5.1, 그 다음에 꽃받침의 너비가 3.5, 그리고 꽃잎의 길이가 1.4, 꽃잎의 너비가 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리스 셉토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데이터 테이블로 보면 데이터 읽어와서 데이터를 봤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까지만 하면 뭐 사실 그냥 뭐 엑셀로 열어도 상관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젯을 연결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쭉 가져다가요. 마우스 드래그 해가지고 놓고 여기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연결을 하게 되면 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아이리스, 셉토사와 버시칼라와 버지니카가 지금 각각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다. 지금 가로축이 뭐죠? 네, 가로축은 꽃받침의 길이입니다. 꽃받침의 길이에 따라서 분포가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디스트리뷰션 위젯이고요. 일종의 히스토그램이에요.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처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 피처 스태티스틱스 위젯은 이거를 열어보시면 네,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피처 스태티스틱스 위젯은요. 네, 이렇게 이런 분포를 조금 더 이제 한눈에 여러 개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분포뿐만 아니고 평균, 뭐 중앙값, 분산값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이런 위젯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이거를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그다음에 스캐터 플롯을 보면 스캐터 플롯은 3점도인데요. 3점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가로축이 지금 페탈 위스, 그다음에 세로축이 세팔 위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가로축은 이제 세로축이 얘가 꽃받침이죠. 꽃받침의 너비, 그다음에 꽃잎의 너비 이렇게 봤을 때 분포가 차이가 나는가 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변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은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이올린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바이올린 플롯의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포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 개의 붓꽃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내부적으로는 얘가 다 파이썬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손쉽게 가져와가지고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박스 플롯도 있는데, 박스 플롯의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러니까 지금 세팔 위스 같은 경우는 차이가 크지 않고요. 네, 크지 않고, 네, 페탈 랭스 같은 경우는, 네, 아이리스 세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아노바 테스트를 돌려가지고 픽값을 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네, 지금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제가 먼저 이제 데이터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렌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렌지 기초 활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5시부터는 이제 저희가 오렌지를 사용을 해서 연한 데이터를 직접 받아가지고 분석해보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오렌지의 기초 활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좀 간단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변수 이름을 이번에는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바이오닌 플롯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변수 이름이 아이리 셉토사, 벌시컬라, 벌지니까 변수가 아니고 이제 클래스 이름이 그렇게 돼 있고 변수 이름도 보면은 세팔, 페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헷갈리죠. 네, 헷갈리실 거예요. 뭐 이렇게 저도 이거 안 헷갈리려고 시작하기 전에 한참 머릿속에 넣고 왔거든요. 이제 페탈이 꽃잎이다. 세팔은 꽃받침이다. 요거를 지금 넣고 왔는데 볼 때마다 헷갈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이름을 좀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나.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안 넣고요. 데이터셋에서 여기 연결을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지워집니다. 데이터셋에서 이제는 네, 에디트 도메인이라고 하는 위젯이 있습니다. 에디트 도메인이라고 하는 위젯을 연결해 보시면요. 여기서 이런 창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오른쪽에 이름을 변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팔 랭스를 꽃받침 길이. 그 다음에 얘는 꽃받침 너비. 얘는 꽃잎 길이. 잎 종류, 너비. 그 다음에 아이리스에서 아이리스는 꽃 종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타입도 변경해 볼 수 있는데요. 타입을 지금 변경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타입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적용이 돼요. 적용한 다음에 다시 아까 봤던 스캐터 플롯을 연결해 보면 이제는 가로축, 세로축이 한글로 다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예,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에디트 도메인 위젯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본 데이터는 학생 성적 데이터입니다. 다시 오렌지를 살펴봐 주시고요. 오렌지에서 저는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아이리스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아이리스 대신에 자, grades for English, course grades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네, 그레이드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course grade라고 하는 네, 데이터셋이 뜨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를 데이터 테이블로 열어봐 주시면 네, 데이터 테이블에 이제 학생들의 성적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총 16명의 뭐 영어, 불어, 역사, 수학, 뭐 생물학 등등의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를 좀 분석해보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스캐터 플롯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캐터 플롯을 열어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점수와 수학 알제브라, 대수학 점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 분포가 나오고요. 지금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show 잠시만요. 여기 레이블에서 어트리뷰트에서 보시면 컬러, 쉐이프, 사이즈 레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이블에서 스튜던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학생들의 이름이 왼쪽에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마야 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지금 영어 점수가 높은 학생들 그런데 수학 점수는 낮은 학생들이 오른쪽 하단에 분포가 되어 있고 오른쪽 상단에 둘 다 잘하는 학생들은 두 명밖에 없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죠. B라고 이안. 그리고 위쪽에 한 그룹이 또 있고 좌측 하단에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몇몇의 이제 우리가 학생들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사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인공지능을 돌려볼 수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것들 해볼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다? 라는 것까지 이제 보여진다라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위젯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 다음 시간에 연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것들을 조금 익숙하게 좀 편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전체 데이터가 다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전체 데이터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일부 데이터만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분석한다든지 본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여기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변수가 많은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셋에서 선을 끌어다가 놓고 여기서 셀렉트 셀렉트 칼럼즈라고 하는 위젯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셀렉트 칼럼즈 위젯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 변수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특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지금 특징에 7개가 들어있고요. 타겟은 없어요. 그리고 메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우리가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타겟은 어떤 예측 대상인데요. 지금 타겟은 여기서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타겟은 조금 있다가 요 다음 데이터를 설명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피처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영어하고 수학만 빼고 나머지를 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왼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피처에는 이렇게 영어하고 대수학 이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무시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자, 셀렉트 칼럼스를 했어요. 셀렉트 칼럼스를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데이터 테이블로 넘어가서 데이터 테이블로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데이터 테이블에 이렇게 스튜던트하고 잉글리시 알제브라 이렇게 특징이 다 사라졌죠. 여기 2개만 남아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특징을 어떻게 고르느냐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중에서 근데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만 있으니까 조금 뭔가 싫어. 여기서 새로운 특징을 만들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하고 알제브라 점수, 이제 대수학 점수를 합친 이제 총점을 새로운 특징으로 넣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셀렉트 칼럼즈에서 또 땡겨가지고 여기 이번에는 피처 컨스트럭터 특징을 만들어주는 피처 컨스트럭터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피처 컨스트럭터에서 데이터 테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에서 죄송합니다. 피처 컨스트럭터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비어 있어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특징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New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New 버튼 누르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변수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Numeric, Categorical, Text, Datetime. 각각의 이제 Numeric이 뭐고 Categorical이 뭐고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Numeric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메릭을 선택하시고 옆에 변수 이름을 선택하는 란이 있는데요. 변수 이름을 우리가 토탈로 해보겠습니다. 자, 토탈. 자, 익스프레션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익스프레션은 두 변수의 합이잖아요. 토탈 점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변수를 선택을 할 때는 아래쪽에 보시면 select feature라고 콤보 박스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자, English를 선택합니다. 그럼 위쪽에 English라고 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를 누르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다시 특징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알gebra.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글자가 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키워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English 더하기 알gebra. 자, 아래쪽 이렇게만 위쪽에 이제 기입을 하시면 네, 옆에 아래쪽에는 토탈은 English 더하기 알지브라다 라고 적용이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려면 아래쪽에 샌드 버튼 있죠? 샌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샌드 버튼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로 들어가서 데이터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예, 특징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스캐터 플롯을 다시 한번 스캐터 플롯을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을 열어보면 네. 아까랑 화면은 똑같죠? 이제 엑시스가 다른 게 사라졌죠. 세 개만 남았습니다. 토탈로 볼 수도 있고 잉글리시 알gebra 이렇게 두 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사람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데이터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살펴보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셀렉트 칼럼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이 데이터에서 칼럼 단위, 칼럼 중 특징 이제 세로죠. 우리 칼럼을 원하는 칼럼만 선택을 하자라고 하는 게 셀렉트 칼럼이었고요. 옆으로 이제 원하는 행을 선택하자 하는 거는 셀렉트 로우즈가 되겠습니다. 셀렉트 로우즈 위젯을 여기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로우즈 위젯을 연결을 해놓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위젯을 선택을 할 텐데 원하는 위젯이 뭐냐? 죄송합니다. 원하는 로우를 선택하는데 원하는 로우가 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방금 토탈을 만들었으니까 토탈 점수가 이제 일정 점수 이하인 학생들만 따로 선택을 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학생들 중에서 우리가 상담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학생들. 자, 그러면 이제 영어 점수나 수학 점수 중에서 하나라도 높은 학생들 괜찮아요. 뭐 어느 이제 합계를 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몇 점 이상 되는 학생들 괜찮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 점 이하가 되는 학생들은 좀 집중 케어해보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is below 뭐보다 작다. 이제 below 예를 들어서 얘가 70점보다 작은 학생들만 보고 싶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토탈 그래서 컨디션에서는 total is below 70 예, 이렇게 70보다 작은 학생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위젯이 4개가 있죠. 차례대로 4개가 있고 이 상태에서 네, 데이터 테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네, 데이터 테이블 보면 네, 지금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7점 미만인 학생들은 이렇게 앤나하고 헨리다. 조금 올려볼까요? 70점. 여기서 우리가 120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테이블은 지금 7명이 선택이 됐죠. 7명에 대해서만 스캐터 플롯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방금 두 가지를 봤습니다. 데이터를 붓고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붓고 데이터를 하면서 시각화하는 방법 그리고 시각화 위젯이 사실 조금 더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 몇 가지만 먼저 샘플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변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간단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특정 행이나 열을 추출하는 방법.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사실 뭐냐면요. 이 특정 행이나 열을 추출하는 이 방법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연한 데이터를 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특정 행이나 열을 우리가 추출해서 보는 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먼저 이제 간단한 위젯 사용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열 생성. 간단하게 만들었죠. 그냥 더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건데, 그를 위해서 여러분께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자,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어,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간단하게 전처리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설명드린 다음에, 네, 이제 실제로 지도학습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도학습이 무엇이고 비지도학습이 무엇인가, 이거를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정답 데이터가 있는 거를 우리 지도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맞춰보자 라고 하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그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뭐를 가르쳐 줘야 되죠? 아, 요거는 고양이야, 요거는 강아지야 라고 가르쳐 줘야 되겠죠. 정답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예측을 한다는 것과 분류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 뭐냐면요. 데이터가 그냥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 사진이 많이 있는데, 어느 게 강아지고 어느 게 고양이인지 우리가 정답을 몰라요. 물론 보면은 알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답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데이터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언슈퍼바이즈드,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네,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보통은 정답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정답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률이 얼마다 이렇게 잘 얘기는 안 하고요. 군집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군집 하나, 이렇게 군집 하나 나눠보니까 데이터를 비슷한 애들끼리 다 묶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강아지는 강아지들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들끼리 묶였더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비지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루는 거는 사실은 비지도 학습은 아니고요. 오늘 다루는 거는 지도 학습입니다. 이거를 오늘 한꺼번에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요. 이 지도 학습만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 학습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학습용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이거를 처음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딱 받아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대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미 이제 컴퓨터의 경우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고 아니면 뭔가 문제를 내주고 요거를 이 문제가 음, 문제를 한번 배워보세요. 자,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가르쳐 준 다음에 다시 똑같은 이미지를 다시 보여줘요. 네. 뭐 우리가 고양이 개는 금방 하겠죠. 하겠지만 뭐 전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식물을 갖다 놓고 비교해 한번 이렇게 찾아봐 하면은 아까 보여준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기억해서 분류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컴퓨터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학습용 데이터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건 너무 쉬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정확도가 굉장히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평가 방법이 아니다라고 보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는 분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분이 이제 그런 학습과 테스트를 할 때, 이제 그런 인공지능을 오렌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 실습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이유를 왜 우리가 이거를 분리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실습을 하시면 좀 더 이제 실습 내용이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래요. 데이터를 먼저 주고요. 받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죠. 보통 자동으로 분석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데이터 모델이 만들어져요. 어떤 모델,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잘 나오느냐, 잘 나오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암기를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한 5분 정도만의 실습을 바로 마칠 텐데요.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한번 지도학습을 오렌지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지도학습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배에서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배가 침몰하고 일부 사람들만 이제 생존하게 됐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예전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 그 생존한 사람들의 경우 이제 어떤 사람이 생존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뭐 남성과 여성의 생존 비율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와 어른의 생존 비율이 다르더라. 네, 그리고 1등석과 2등석과 3등석의 생존 비율이 전혀 다르더라. 요거를 알게 됐고, 이걸 뒤집으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타이타닉 호에 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어디에 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가? 혹은 이 사람이 어디에 탔다라고 했을 때 1등석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제, 네,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 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원래는 사실 타이타닉 데이터셋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뒤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세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좀 추려가지고 간략화시킨 데이터셋이 오렌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여부,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1등석, 2등석, 3등석 아니면 선원,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린이인지 어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입력 특징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다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요거 세 가지 특징은 요 세 가지만 가지고 한번 맞춰보자. 생존했는지 생존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생존했다, 생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그런 값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종속 변수 혹은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에 사용하는 특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독립 변수죠. 그래서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 혹은 결과 또는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변수 이렇게 되고요. 독립 변수는 원인을 나타내는 변수, 입력값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입력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직접적인 상관관계.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수치가 막 들어가 있을 때 종속 변수에서 뭔가 A라고 하는 인덱스를 뭐 K라고 하는 인덱스를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중간에 이제 뭐 특정 변수 나이하고 성별 이런 거를 계산하고 곱하고 더하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어떤 값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하게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고려하셔가지고 여기 어디를 이제 여기까지 독립 변수, 여기 종속 변수를 할 것인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이거는 잠깐 넘어가고요. 바로 오렌지에서 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셋은 타이타닉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TIT라고 하시면 위에 타이타닉 데이터셋이 나옵니다. 네,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끌어다가 이제 놓습니다. 데이터 테이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셀렉트 컬럼스로 한번 이번에는 가져와 볼게요. 셀렉트 컬럼스로 가져와 보시면 지금 피처에 3개가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타겟에, 아까는 없었죠? 네, 타겟에 서바이브드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엔 모델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모델이 사실 많거든요. 모델 카테고리 보시면 여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네, SVM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VM을 먼저 가져다 놓고 그다음 여기다가 테스트 앤 스코어라고 하는 위젯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lect columns는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아래쪽에서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아까 제가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가 나눠져야 된다고 했는데 테스트 앤 스코어 위젯은 이걸 알아서 나누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려고 하면은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정확도가 58.5% 굉장히 낮네요. 그죠? SVM으로는 이렇게 특별히 정확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선 다른 모델을 쓰겠다.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로지스틱 회계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얘가 또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로지스틱 회계로 이렇게 해보면 정확도가 CA가 Classification Accuracy라고 해서 정확도거든요. 이게 77.8%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테스트 앤 스코어에서 컴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연결해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원래 액추얼이 이제 원래 값이 뭐냐? 원래 살아남은 사람들을 살아남았다고 예측하는 경우, 살아남은 사람들을 아니라고 이제 생존하지 이제 사망했다라고 예측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이 첫 시간에는 이제 먼저 우리가 강의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노코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과 함께 오렌지 실습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1교시 진행한 내용 중에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채팅 등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제 오렌지에서 이제 그 위젯을 그러니까 애드온을 하나 새로 설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애드온 설치를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방금 이제 쓰셨던 거를 닫아 주시고요. 오렌지 프로그램을 닫으신 다음에 자, 오렌지 앱이 있어요. 자, 오렌지 앱을 바탕화면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탕화면에 없다면 이제 이렇게 윈도우에서 찾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오렌지 누르시고 오렌지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오렌지가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위쪽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가 주세요. 옵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Add-ons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설치되어 있는 애드온들이 나오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여기가 하나도 안 떠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꼭 실행해 주셔야 되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서 타임 시리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왼쪽에 체크 버튼이 들어갈 겁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비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얘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OK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타임 시리즈 애드온이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이거를 기다리면서 이제 잠깐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